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재무제표 5개 복습을 했으니까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복습할 차례인데 그 전에 세상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누구와 누구? 자연인과 법인.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개과천선한 거예요. 일시월장한 거야. 세상에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와 여자라고 대답을 하셨었잖아요. 이제는 자연인과 법인이라고 하는 법률 전문 용어를 구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연인은 저나 여러분들이 자연인과 법인이라고 했었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만드는 가짜 사람인 법인은 두 종류로 다시 갈린다고 했었죠.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비영리법인 다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뭐 이런 걸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번에 수업 끝나고 잠깐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비영리법인은 이익이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이익을 전부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는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다 안 낸다는 아니에요. 소득세 파트만 안 낸다는 거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닙니다. 내기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 여기가 말썽이었었죠. 총 5가지 한명회사 동업 개념으로 만들어진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무슨 회사? 주식회사.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람 중에 돈을 벌려고 태어난 주식회사.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자산의 특징에 대해서 복습 들어갈 텐데요. 자, 자산. 일단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자산이다 라고 했었는데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갈린다고 했었죠.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고 했어요. 유동자산, 현금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종류들을 얘기한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 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 1년이란 개념이 획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는 업종들이 있다고 했었죠. 양주주립이라든지 전복 양식업이라든지 인삼재배업 같은 거. 자, 그래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 무슨 주기?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하는 거라고 했었죠. 정상, 영업, 주기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긴 거, 짧은 거, 긴 거라고 했습니다. 긴 거예요. 이 부분 객관식 문제 장난 잘 치는데 단기라고 하면 틀린 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동자산 내 거고 현금하기 쉬운 종류들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가까이서 가봤더니 두 종류로 구분이 되더래요.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당좌 자산 현금하기 아주 쉬운 애들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금이 당좌 자산 중에 1순위고 그 다음에 현금을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서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두는 아주 특수한 예금을 당좌 예금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 이거 말고 무슨 뭐 저축 예금 뭐 이런 것들 수시 입출 금식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종류들을 요구불 예금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요구불 예금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컴퓨터 대리점을 차려가지고 노트북도 외상으로 팔고 강아지도 외상으로 팔고 그 다음에 정수기도 외상으로 팔았었죠.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저는 강아지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은 쥐라고 대답했던 복돌이 복남이 잘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뭐였었지? 까먹었다 미안해요. 아 보돌이 아 보라씨 동생이라서 보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보돌이 면세예요. 면세라니까.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컴퓨터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외상으로 팔면 본업으로 인한 채권이 발생한 거죠. 돈 받을 게 발생하는 거고 정수기 대리점에서 정수기를 외상으로 팔면 그것도 본업을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긴 거예요. 그때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약속으로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본업 이외의 사유로 돈 받을 게 생기면 수금이라고 하는 계조금을 사용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외상 매출과 받을 어음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 단기 매매 증권,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강동원 래프만의 취시원을 래프만의 뭐 그런 예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취시원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주식을 사모으는 뭐 이런 얘기 했었었죠? 얼마 안 걸렸어요. 28,000년 걸렸었네. 참고로 인류 문명이 대략 6,000년에서 8,000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수메르 문명이 제일 오래돼서 8,000년 정도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고 중국 황하 문명이 바로 뒤쫓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인류 문명이 몇 번이야? 5번 정도 6번 갈아엎으면, 6번이야? 5번이냐? 6,000년 잡고 4번 정도 갈아엎으면 최시원을 남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래요? 반응들이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 그렇다 치고 알았어요. 자격증만 따오고, 자격증만 따오시면 취업은 문제가 없고, 취업되고 나면은 남자들이 줄을 설 거예요. 기대하세요. 내가 괜찮은 애들도 소개시켜 줄게. 진짜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빼고, 멀쩡한 가정 깨고 싶진 않아.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유동성 매도 관련 증권,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들이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항목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복습하도록 하고. 자, 재고 자산. 처음부터 손님들한테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총 5가지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유통업체들이 처음부터 손님들한테 팔려고 사온 물건들을 뭐라고 불러요? 상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자, 제조업자들, 그러니까 삼립식품 같은 경우가 제조업자에 들어가겠는데, 빵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팥, 버터, 계란을 사드리면 뭐라고 불러요? 원재료,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밀가루, 팥, 버터, 계란을 반죽을 하게 되면 제공품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이걸 전기오븐이나 가스오븐에 구우면 제품이 낸다고 했어요. 이제 이게 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삼립식품이 빵을 만들어서 이마트에 팔면 제품을 판매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마트는 삼립식품으로부터 빵을 사올 때, 자, 제품을 사온 거예요? 상품을 사온 거예요? 상품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분개할 때 상대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었죠? 됐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가끔 뛰쳐나오는데, 우리 회사가 건설업체예요. 아파트란지 빌딩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개조과목이 완성 건물이라고 하는 개조과목인데, 요거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 자산에 속하는 항목이라고 했어요. 됐네. 자,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현금화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좀 들더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자, 투자자산 계열들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가 건물이나 토지를 샀어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자 받아먹을 목적으로 채권을 샀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 사유로 주식을 샀다, 채권을 샀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라고 했다고 했었죠?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거,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같은 거, 비품. 자, 주차장이나 야적장을 샀습니다. 토지, 본사 건물이나 매장을 샀습니다. 건물. 회계역에서는 자동차를 뭐라고 불러요? 차량, 운반구,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차량, 운반구,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무형 자산 되시겠습니다.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인데 모양이 없는 종류들이 있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게 특허권, 뭐 이런 거, 상표권, 이런 거. 상표권 쪽 얘기할 때 곰돌이 푸우가 미키마우스보다 먼저 상표권을 신청했는데 바지를 안 입고 있다는 죄로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나온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맞대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잘 나온 애가 얘라고 했는데, 개발비, 자, 논리상 비용인데, 희한해요. 회계사는 뭐로 잡고 있다?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만 보고 덕허덕 답을 골랐다간 백발백중 틀리는 개정 과목이 5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상한 개정 과목 뭐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을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희한한 상황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기타, 비,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를 처리하기 위한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종류들, 그 다음에 부도, 어음과 수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영업보증금, 유식하게 영어로 오퍼레이션 키머니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임차보증금은 개런티 머니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물론 시험에 나올 리 없겠지만 영업보증금은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영업보증금은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뭐 이자가 붙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 끝. 특별할 거 없죠? 자, 그 다음 단계 드디어 현금 들어갑니다. 다 됐죠? 또 잊어먹을 텐데 뭐. 자, 이번에는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금, 통화와 통화, 배용, 증권을 묶어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었죠. 통화는 중앙발권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되겠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나 지폐가 통화대용증권, 통화라고 했었고, 통화대용증권은 중앙발권은행을 제외한 민간 금융기관이란지 법인이란지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당좌수표, 약소금, 자기하수표 뭐 이런 종류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긴 거는 현금이 아닌데 마치 현금처럼 사용되는 애들들이다 라고 했었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통화, 배용, 증권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총 몇 개? 5개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인 발행 당좌수표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앞 수표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우편한 증서, 송금한 증서가 있고, 네 번째로는 만기, 도래,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람, 출급성,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자,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길, 도래, 공사채, 이자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타인 발행 당좌수표부터 먼저 설명할 텐데, 복습을 할 텐데,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알려면 당좌수표 제도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금을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길래 당좌 예금을 들어두면 당좌 수표책을 받아서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당좌 수표 제도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당좌 부도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방지책, 5가지 방지책을 만들어 놓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먼저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예금 통장에 돈 들어있는데 빠지질 않는다고 했었죠? 내 건데 안 빠져요. 이걸 당좌, 개설, 보증금 같이 이렇게 내 통장에 들었는데 빠지지 않는 돈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회계 처리해 주시되, 왜 돈을 못 빼는지 무슨 기재 주서 기재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분계 처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배우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당좌처월 내시겠습니다.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빠지면서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그런 종류들을 얘기하는데, 당좌처월, 자, 이름은 있지만 개정 과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되 역시 마찬가지로 주서 기재해달라 뭐 이런 얘기 썼고, 자, 세 번째 당좌수표 수명을 짧게 만들어 놓아야 사람들이 빨리빨리 와서 돈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급, 기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좌수표 수명은 수명이 10일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당좌수표를 마치 약속어음처럼 쓰는 희한한 제도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려나?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원래 거래 약정일보다 날짜를 한참 뒤로 늦춰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그렇게 선일자 수표가 발행이 되면 껍데기는 당좌수표인데 사실은 약속어음처럼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을 어음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일자 수표는 껍데기는 당좌수표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맞춰서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도 부도가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희한한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압 수표제도. 이러고도 부도를 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실형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당좌 예금 타임 발행 당좌수표 관련된 얘기 복습 끝. 아, 그거 안 했구나.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업무를 보는데 손님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당좌수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의 증가로 잡는다? 현금의 증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해하고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습니다. 뭐를? 당좌수표를 발행을 했네요. 그러면 이거 나한테 당좌수표를 받아간 사람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고 그 돈을 그 당좌수표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네 입금 계좌에다 넣어놓으면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텐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아직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을 빼가지 않았더라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미리 땡겨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회계장부에다가 당좌 예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집중적으로 잘 나온다고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기 앞 수표. 당좌수표가 하도 부도가 나니까 수표를 만드는 시점에, 원래는 수표가 만들어져서 은행에 지급 제시가 되는 시점에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자기 앞 수표는 희한하게도 수표가 은행에 돌아오는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서 수표를 만드는 시점에 돈을 미리 강탈해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앞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럼 마찬가지로 현금의 증가로 잡아주시는데 반대로 우리 회사가 은행에 의뢰해서 자기 앞 수표를 만들어내면 이거는 현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수표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이미 통장에 돈이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현금의 감소로 잡으시면 되겠고 자기 앞 수표가 발행됐었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은 역시 예제문 연습하면서 그때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편한 증서. 은행 온라인 제도가 닿지 않는 은행 금융망이 닿지 않은 아주 먼 거리까지 돈을 벌 때 사용하는 제도라고 했었고 송금한 증서, 은행에서 발행되는 우편한 증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자, 만기도래음. 약속 어음은 몇 월 며칠자까지 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만기 날짜 칸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수표에 비해서. 그러면 돈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난 어음, 그때는 마치 현금이나 수표처럼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난 약속어음은 현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일람 출급성 어음. 껍데기는 약속어음인데 만기 날짜 칸에 일람 출급이라고 적으면 아무 때나 돈 줄게 갖고 오쇼 이런 식으로 어음이 수표처럼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람 출급성 어음이라고 한 건 약속어음을 현금이나 수표처럼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거하고 반대된 애가 선일자 수표. 그래서 일람 출급성 어음은 약속어음을 수표처럼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일람 출급성 어음은. 그런데 선일자 수표는 당좌 수표를 뭐처럼 사용?
그렇죠. 어음처럼, 약속, 어음처럼 사용하는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길들의 공사채 이자표. 우리 회사가 공채, 사채 이런 걸 샀는데 이자 받을 날짜가 지났대요. 그러면 미국식 제도에서는 쿠폰 제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장에다가 직접 보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길들의 공사채 이자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한 달 이내에 주주들 통장에 돈을 송금을 해주는데 미국은 당좌수표 형태로 비슷한 거 등주표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고 자, 그 다음에 현금 계적 과목 중에서 자, 중요한 거 우표와 수입인지 우표와 수입인지는 유가증권이다 영수증이다 영수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당좌 예금으로 넘어가서 자, 당좌 예금에서 당좌처월과 당좌예금 잔액은 풍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었죠. 그걸 회계 전문용어로 상계 금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금성 자산은 이름은 있지만 계정과목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죠. 그 얘기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자, 드디어 단기 투자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단기 투자 자산 총 5개 계정 과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고 두 번째가 단기 배여금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 네 번째가 유동성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5가지 항목의 계정 과목들을 즉 이렇게 당좌자산에 속하는 5가지 계정 과목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 사연이 좀 있었죠? 2004년도 이전에는 일본식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주식을 샀다, 채권을 샀다, 섞어서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조금만 올라가라 바로 팔아버릴 테다 라는 목적으로 사면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하나로 처리했었고요. 나는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거 미국 부탁에 의해서 소유 목적과 소유 비율에 따라 좀 더 자세하게 분리가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릴 테다. 즉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단기 소유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뭐라고 적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샀는데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샀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를 안정적으로 조달을 받기 위해서 한국타이어 주식을 사모은다든지 그 다음에 애플사가 그 아이폰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LG전자 주식을 샀다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요. 내친 김에 여러분들이 출시원을 남표로 만들기 위해서 보령 메디앙스 주식을 열심히 사모으겠다. 가계보다 뭐라고 적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거 얽힌 좀 황당한 이야기, 남사스러운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 거래처 사장님 중에 안산 반월 그쪽에서 그 자동차 정비소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기계정비 이쪽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규모가 꽤 큰데 이 사장님이 유일한 낙이 소녀시대예요. 아, 이번에 갈아탔어. 트와이스로. 팬심은 움직이는 거래. 아무튼 그게 그 10년 전 얘긴데
이 사장님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오로지 111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원흉은 나지. 그때 소녀시대가 무슨 치킨 그 홍보 모델인가? 광고 모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의 환심도 좀 살 겸 어디 나가서 뭐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거 회사로 주말에 놀러 가가지고 치킨하고 캔맥주하고 해서 같이 홀짝홀짝 나눠 마신 적이 있었어요. 술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뭐 그 사람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소녀시대에 꽂힌 거야. 얘네들 뭐니? 요즘 뜨고 있는 가수다. 그랬더니 참 이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말에 주주총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얘네들이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식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법인전을 했는데 그 사장님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연말에 혹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콘서트 티켓도 가끔 보내준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용은 목적은 딱 하나야. 소녀시대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근데 그때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한 주에 3,800원이었었거든요. 답 나왔죠. 20배가 늘어났어요. 가지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뭐 이러니까 꼬셨지 또 내가 옆에서 장기적으로 적금 들어둔 셈 쳐라. 은행 수익률보단 나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분야를 알고 주식이라고 하는 분야도 알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놀러 가면은 거의 막 어서 오시라고 막 두 손 잡고 왜 주주총회 가서 소녀시대 봤대.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대형 브로마이드에서 사인도 직접 받아왔대요.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해놨는데 그게 20배가 자랐으니까. 그래서 통장 잔고로 보여준데, 배 아프더라. 10억이 넘어가더구만요. 5천만 원 넣어놨는데 20배가 자랐으니까. 배 아프더라. 그래가지고 단점은 직원들이 한동안 저한테 막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허구한 날 굽네 치킨 해가지고 소녀시대 브로마이드 때문에 직원들한테 계속 치킨인 거야. 닭이 치킨이 탐나는 게 아니라 브로마이드가 탐나가지고 그거 닭 3개인가 시키면 하나 주는 거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허건날 회식이 치킨이야.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그러더니 요즘 옮겼어. 트와이스로. 넘어가요. 장가 안 가요. 그랬더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대. 젊은데 38살인데 혹시 생각 있으면 얘기하세요. 잘하면 사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넘어가. 아무튼 그럴 목적으로 사는 거 가계부에다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적어놨어요. 왜? 목적은 오로지 소녀시대 보겠다야.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식을 사모한데 너무 많이 사모았어요. 그러면 특수회계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인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는데 기타 목적으로 사모은 거 몇 퍼센트 초과? 20%를 초과하니까 넘어가든가 또는 소유 비율은 적은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지우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은 총 3개의 개정 과목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단기 투자단에 속하는 유동성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 요거 매도 가능 증권 상태로 들고 있다가 올해 안에 팔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샀던 매도 가능 증권을 더 이상은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유동성 대가리표를 붙여서 투자 자산에서 당좌 자산으로 옮겨줘야 돼요. 가지고 지금 사장님 그 주식에 맞들여가지고 이제는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팔고 트와이스가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야? JYP? 그쪽으로 갈아타려고 나한테 물어봤구나. 아무튼 그래요. 가지고 사장님도 이제 주식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자동차 고치고 기계 고치고 하는 거에서 벌어진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주식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주니까.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채권. 이자 받아먹을 목적으로 사들인 걸 의미하는데 채권의 원래 목적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사들인 경우예요. 다만 채권을 사들였는데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적으려면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즉 여유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야지 빚에 쪼들려 가면서 채권을 산 건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다 뭐 이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회사채 하나 사자, 삼성전자 회사채 하나 사자라고 했었을 때 사장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심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론상 저렇게 구분하고 있대요. 자, 그다음에 채권도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었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채권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겠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도 가능하고 채권도 가능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기만 하면 단기 시세차익이나 단기 소유 목적으로 사기만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약간 희한한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주식으로 갈아타려고 산 거 전환 사채, 역시 주식으로 갈아타려고 산 신주 인수권부 사채, 기타 목적으로 회사채를 사들인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 항목인데 자동차를 살 때 지하철 공채를 사야 돼요. 국민주택 살 때, 건물이나 부동산을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돼요. 그런 거를 사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사게 되는 채권 종류들을 회계학에서는 첨가, 취득,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걸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강죄, 취득,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많이 불리워지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도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개정 과목으로 구분 기재하게 되는데, 자, 유동성 만기 보유증권이 뭐냐? 물론 그랬겠습니다만 이자 받아먹기 싫다, 올해 안에 팔 예정이다 라고 하면 유동성이라는 대가리표를 붙여서, 자, 무슨 자산에서 무슨 자산으로, 투자 자산에서 당좌 자산으로 옮겨 놓아 줘야 된다고 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 자산과 투자 자산에 관련된 개적 과목들의 연관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양념 하나 더. 조금만 올라봐라 바로 팔아버리다라는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샀어요. 하필 그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부도가 났다고 하네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에서 무슨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회사가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원위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자 받아 먹으려고 채권을 샀는데 하필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데요.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가능합니다.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회사채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될 수가 없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오로지 누구만 가능해요? 주식만 가능한 거예요. 됐고. 자, 그런데 다행히도 회사가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도난 회사의 채권을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갖다 놓았는데, 자, 회사가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원위치,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 자산 얘기 복습 끝.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거 찍어주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한 10번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외운다고 머리 스트레스 받아야 할 거 없어요.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 내용이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받을 어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노트북 팔고 강아지 팔러 가봅시다. 자, 그런데 외상 매출과 미수금 받을 어음을 설명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중요한 곳 5군데 중에 한 곳을 제가 미리 땡겨서 좀 설명한 거 있었죠? 부가가치세 붙지 않는 걸 면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익힌 것은 과세, 날 거는 가공 안 한 것은 면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불에 익힌 것만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그냥 생물인 거, 그러니까는 배추나 무처럼 밭에서 금방 뽑아온 거, 이거 면세. 돼지고기, 소고기도 면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금 뿌려서 말린 거, 말린 김 같은 거, 말린 고사리, 이거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말린 거, 얼린 것도 불 근처에 가지도 않았죠. 돼지고기 얼린 거, 명태 얼린 거 면세예요. 그 다음에 소금 뿌린 거, 깜빡 잊고 소금 설명한다고 이렇게 빼먹었는데, 소금은 바닷물을 말려서 만들죠. 그러니까 과세 면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금을 불에 굽는 경우가 있어요. 불에 구워서 농축을 시키는 소금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구운 소금, 죽염, 맛소금 이런 것들은 소금을 불에 굽기 때문에 과세로 바뀌어요. 불에 굽기만 하면 다 과세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부가가치세인데 익힌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했어요. 날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날 것, 센 것, 원칙적으로 면세고. 그러니까 보라신의 강아지 보돌이는 날 거죠. 살아있잖아. 면세예요. 그 다음에 익힌 것, 이거는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했는데, 날 것은 대부분 기초생활 필수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이라든지 돼지고기, 소금, 수돗물, 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고등어, 생선 종류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생선도 생물 고등어 면세, 고등어 말린 거 면세, 자반 고등어라고 고등어에다 소금 뿌려 놓은 거 면세입니다. 근데 고등어 통조림은 삶아서 만들죠. 과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종류들은 전부 다 면세라고 했는데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총 몇 개? 5개가 존재하는데요. 논리상 과세인데, 논리상 면세인데, 세법상, 이건 가공 안 한 거래지만 사치품 아니냐. 그래가지고 세법상 과세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생선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참치회 과세, 광어회 과세,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같은 돼지고기, 쇠고기지만 식당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과세예요. 설거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사치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집에서 먹지 어딜 기어 나와 먹어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수 되겠습니다. 수돗물은 면세인데 민간 사설업자가 판매하는 생수는 사치품으로 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김치 면세인데 소용량 포장으로 되어 있는 포장 김치 과세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수입산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국내산일 때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키우는 거니까 면세지만 국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종류들은 부가가세 붙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수입산 애완동물이 과세고, 자, 익힌 것 일반 용품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 용품들에 대한 얘기인데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세탁기, 아니면 옷, 뭐 이런 종류들이 되겠는데,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분류가 되면, 부가가세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는 과세다라고, 이건 면세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분명히 가공한 거지만, 즉, 논리상 과세이지만, 세법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거 정도는 꼭 갖추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생필품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세법상 면세가 된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총 몇 개? 5개가 되겠는데, 첫 번째가 여성부가 생기면서 맨 처음으로 착수한 여성용 위생처리용품이 면세고,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기저귀가 면세예요. 두 번째로는 어른들은 쌀을 먹는데 애들은 우유를 먹어야 되겠죠? 흰우유. 그래서 분유를 만들면 우유를 푹 삶아서 만들게 되는데,
치즈, 버터 이런 거는 과세지만 얘는 조제분유는 우유를 삶아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입니다. 왜? 애기들 먹어야 되니까. 세 번째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고 했었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네 번째로는 책이라고 했었죠? 종이는 과세인데 종이에다 글씨를 인쇄해서 꽉 묶어 놓으면 면세로 바뀐다고 했어요. 만화책, 면세, 잡지책, 면세입니다. 됐네. 마지막 다섯 번째 두부 되시겠습니다. 콩은 면세인데 국산이 됐든 수입콩이 됐든 콩은 면세인데 저걸 삶으면 과세가 돼요. 그래서 간장, 된장, 두유 이런 거 다 과세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두부. 두부는 삶은 콩으로 만들었지만 면세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세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 설명 끝.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과 미수금 받으러 온 부분에 대해서 복습 들어갑니다.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구입할 때 별 표시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마트는 별 표시가 붙어있는 게 과세고 별 표시가 안 붙어있는 게 면세인데 롯데마트는 반대로 돼 있어요. 일반 물건은 그냥 표시가 없이 부가가세 일반적으로 붙고 별 표시가 붙어있는 항목들은 면세로 돼 있어요. 롯데마트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과 미수금 받을 어음에 대한 구분 예제 복습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대리점을 차려서 컴퓨터 제조회사로부터 노트북을 사들여가지고 마진을 붙여서 그대로 손님한테 팔려고 한다. 뭐 이런 일을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컴퓨터 대리점 상태에서 손님들한테 팔기 위해서 노트북 2대를 대당 30만 원에 현금 구매하려고 한다, 현금 구매했다, 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겠고요.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가 되겠고요. 노트북, 처음부터 손님들한테 팔 목적으로 남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드린 거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60만 원치가 들어오고요. 부가가치세 배급금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재화나 용역을 구입을 할 때 물건값 이외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세금을 미리 땡겨낸 겁니다. 아직은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게 세금을 미리 땡겨낸 거라서 나중에 다 되돌려받거나 나중에 가서 비용 처리하게 돼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6만 원 대변 쪽에, 차변 쪽에 잡아주시고 대변에는 돈 빠져나왔겠죠? 현금 66만 원이 빠져나왔겠네요. 자산의 증가, 차변에 적고 자산의 감소, 대변에 적고 그 다음에 정수기 한 대를 사드렸었죠? 정수기 한 대를 50만 원에 사드렸다 뭐 이러고 제가 문제를 제시했어요. 50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라고 문제를 드렸는데 정수기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사치품이니까. 됐죠? 그래서 정수기 우리 회사가 웅진코웨이 같은 정수기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아니라 커피 타 먹으려고 물 마시려고 산 거기 때문에 비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비품 50만 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5만 원 되겠네요. 대변에는 돈 빠져나가겠죠? 현금 55만 원이 빠져나가겠고요. 됐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사오느냐, 업무용으로 사오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사왔었죠? 강아지 한 마리를 20만 원에 역시나 현금 구입했어요. 현금 구입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아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가게나 공장 지킬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비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변에 강아지 비품 20만 원짜리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안 붙어요. 대변에는 돈 빠져나가겠죠. 현금 20만 원만 빠져나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붙지 않는 걸 뭐라고 불러요? 면세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악몽에 시달렸을 텐데 눈이 땡그랗고 머리가 새가닥 난 아가씨가 그때 노트북 사러 왔었지요? 그래서 원가 30만 원의 노트북을 그 여자 손님한테 팔았었어요. 상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유통업을 한다 그러면 사들인 물건의 최소 몇 배? 3배 이상을 불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가 30만원짜리 노트북을 10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요. 10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당연히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참고로 시험 문제나 실무에서는 이게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분명히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부가가치세 별도란 소리가 없다. 아무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가정을 하고 시험 문제를 풀거나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업무를 처리하라 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일 때는 그 안에들은 부가가치세 어떻게 뽑아내는지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노트북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원가 기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재고 자산을 판매할 때는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해서 얼마에 팔았다. 저 부분만 네 문제 박스 친 부분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 매출이 되겠고요. 100만 원.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 손님한테 물건값 위에 세금을 미리 땡겨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돈 들어올 겁니다. 현금 얼마? 110만 원이 들어왔겠죠? 자, 그러면서 그 손님한테 새 정수기를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가 50만 원에 새 정수기를 비품되겠죠. 새 정수기를 자, 60만 원에 판매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당연히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중고 정수기를 팔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 무리고 참고로 시험 문제에서 중고 기계장치나 중고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10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들 포기하는 문제인데 그거 나중에 제가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아무튼 어쨌든 자 이번에는 비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비품 유형자산이죠. 자 이때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를 다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한 시점에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 차변에 일단 현금은 6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배변에는 정수기 비품이 빠져나갔고요. 얼마짜리? 50만 원짜리가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 6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 이득 받죠? 유형 자산 처분 이익 10만 원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차대변이 같아야 되는데 판매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징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 분계가 서로 다르나요? 원래는 5번에 있는 것처럼 상품 제품을 팔았었을 때도 비품을 팔았었을 때처럼 손해가 난지 이익이 난지 그제서 알아볼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5세기 때 중세 유럽에서는 상품 제품을 팔았었을 때 차변의 현금 EPS 가지고 설명한다면 차변의 현금 110만 원, 대변에 상품 30만 원짜리가 빠져나가고요. 대변에 재고자산 처분 이익 7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 했었어요. 10만 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예수금이고 그런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게 됐는데 도대체 회계가 물건 판매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재고자산 파트만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심하니까 일단 어떻게 닥친 대로 팔아놓고 나중에 손해가 난지 이익이 난지 따져보자 라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고 했었죠? 됐네. 자, 마지막 6번째 케이스. 자, 손님한테 강아지 한 마리를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돈 준다고 하면 닥치도록 다 파는 걸로. 그래서 원가 20만 원에 강아지는 중고 강아지란 개념은 없죠. 살아있는 건 중고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강아지가 달아서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쁘다고 한 3,000번 쓰다듬었더니 강아지가 주먹만 해졌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퍼센트인데 강아지는 작을수록 비싸요. 저번에 한번 본 적인데 티컵 강아지인가? 강아지가 좀 불쌍하긴 하던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뭐랄까요? 교배 잡종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개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강아지가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컵 안에 들어가는데 비싸대.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강아지를 줄여놔가지고, 그게, 신체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쇼크가 오면 데려가서 또, 어디요? 동물병원에 가서 또 주사제 놔서 또 살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람이 참 잔인해. 그죠? 그렇다 치고, 원가 20만의 강아지를, 자, 이번에는 얼마? 30만 원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강아지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겠는데요. 자, 20만 원짜리 강아지 30만 원에 팔았다니까 전부 다 회계 처리해 줘야 된다고 했었죠? 차변에 현금은 30만 원만 들어옵니다. 대변에는 강아지가 빠져나갔네요. 비품 20만 원짜리가 빠져나갔고 20만 원짜리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되겠네요. 10만 원.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안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 아가씨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지갑을 놓고 왔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노트북, 정수기, 강아지 다 외상으로 팔게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컴퓨터 대리점에서 본업 이외의 사이로 정수기를 외상으로 팔고 강아지를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외상 매출금을 대신해서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자, 여기가 문제네요. 미수금을 대신해서 약속어음을 받으면 미수금이다, 받으러음이다. 그렇죠. 미수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미수금은 영원한 미수금이에요. 받으러음 아니에요.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받으러음 구분 예제, 복습 끝. 됐죠? 사진 찍으실 거면 나머지 더 적어드릴게요. 약속어음, 미수금, 받을 어음에서 예고, 예 아니고. 자, 됐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